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스쿨의 테마주 일태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상 지금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가 없는 시장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다고 해서 계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직접 매매를 해보셔야 계좌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할 텐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제가 앞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고가권까지 올라와 있고, 아까 이제 수급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K조선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조선주 하면 너무 힘들게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이미지 변신에 좀 성공을 했다. 지금 반도체 다음은 조선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미지가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삼성중공업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된다.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도 같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적자를 크게 기록을 했다가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2,8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4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또 당기순이익마저도 8천억대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2천억대에서 1조, 그래서 1,000억대에서 8천억대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조선해양 물론 무게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애초에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 좀 피곤함을 느끼신다, 어려움을 느끼신다라고 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면서 여전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이런 것처럼 지금 조선주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탑3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다른 종목,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있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여튼 그래서 이 조선주 탑3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잡으셔라. 그래서 조선주 차선호주라고 하면서 제가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이런 수주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도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는 7.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왔었는데 이 저점 대비해서는 13.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정배율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흐름이 여전히 좋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주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 산업 내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하반기까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주 관련 기사인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도 있고 뭐 며칠 전에 나온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일감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가 있었는데 조기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역시나 뭐 K조선, 뭐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가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선주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 몇 주간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드렸었던 종목들이 많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바이넥스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20%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 우리가 다음 또 신고가를 경신할 종목을 잡자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냐, 바로 유한양행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목표로 한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양행을 같이 매매해 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사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실적까지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한양행도 결국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13.6% 역시나 두 자릿대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정 없이 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제시해드린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실제로 좀 수익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히든주를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지 않은,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많은데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 여전히 바닥권에 머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히든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재료가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 제시해드리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재료가 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아이큐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큐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날 이 양봉이 형성이 된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계속된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슈팅이 나와주지는 못했는데 오늘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종가 17%, 17.52% 상승을 보인 채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음날 시초가, 이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12%의 상승을 보였고, 만약에 조정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1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큐어가 지금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게 5시 반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6시 좀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시간의 상한가인 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시간의 가격이 2,915원이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이 히든주를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천천히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중에 소개해드리는 종목, 그 다음에 히든주로 종목을, 그러니까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큐어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들여서 또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히든주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오늘도 좀 바닥권에 있는 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 바닥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마찬가지로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참여하시냐? 지금 제 머리 위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실시간으로 정보, 추가적인 정보와 대응 방안까지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 전에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히든주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라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적인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의 조정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다소 좀 불리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숨고르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단기 이평선, 12일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은 채로 2850선 상단에서 지속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피의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이제 이 코스닥의 외국인 흐름을 보게 되면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코스피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매매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보다 더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같이 한번 우리가 메이저에 동참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워낙 말씀 많이 드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삼성전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삼성전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줬죠.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그런 상승 채널 내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의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점 대비해서 3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막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이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삼성전기의 재료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AI 관련 수혜라고 한다면은 사실 반도체 관련 이 장비주들이 먼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기업들, 그 다음에 뭐 HBM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뒤늦게 이제 삼성전기가 이 AI 수혜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부품부터 시작해서 뭐 MLCC, 뭐 다양한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2분기는 실적 전망치에 좀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누가 사고 있는지 딱 드러나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같이 동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관까지 따라 붙어준다라고, 이런 수급 개선세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렇게 살펴봤고, 이뿐만이 아니죠. LG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 27%의 상승을 보였어요. 다시 이 고가권까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죽었다가 이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기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막 부각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LG전자의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21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첫 1조를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접점 대비해서 이미 7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애플 부품주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노이즈도 많고 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요즘에는 판매량도 살아나고 있고 이런 시장에 뭐 수급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자체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 내에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LG이노텍을 좀 보기 전에,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기 전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LG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급, 요거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만 좀 봐주시면은, 역시나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면서 기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AI에서 뒤처졌다, 혹은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하다, 뭐 중국에서 뭐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춤했으나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역시나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부품주인 이런 LG이노텍도 같이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40% 증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목표가도 상향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3개 정도의 종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추세를 따라서 다음 이 코스피 내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 있냐? 일단은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먼저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입니다. 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기와 같이 MLCC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용, 그 다음에 최근 이 전력난 이슈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전력용 MLCC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커패시터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력과 관련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ESS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마콘덴서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마콘덴서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반납했다가 다시금 상승 이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에 4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물론 1차로는 이전 고점 구간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 종목은 사마콘덴서였고, 자, 두 번째로 볼 종목 바로 BH입니다. BH 같은 경우에도 LG 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이 애플 부품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애플과 같이 주가가 좀 동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사실 뭐 단순히 애플만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2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그 다음에 이 BH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FPCB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사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삼성에서 이 폴더블 폰 신작을 내놨죠.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BH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H도 오늘 추가적으로 7%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IT 업종 내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순히 고가를 돌파해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랠리,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추세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말씀을 드리냐. 이제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도, 히든주 볼게요. 네. 히든주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목들도 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히든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준비한 히든주 같은 경우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상승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꼭지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바닥을 찍고 나서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도 또 한 번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항상 수렴 이후 발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평선들도 보시면은 아직은 정배열 전환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점점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캔들 몸통, 캔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 상단에도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매매를 해보실 분들, 그래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 위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게 되면은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쪽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8시에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히든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도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히든주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모두 다 결국에는 호실적이 기반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점점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방산업 회복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거고, 또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의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AI에 대한 수혜주로서 뒤늦게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기업도 좀 뒤늦게 좀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한 슈팅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산업 살아나게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실적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증설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수혜주로 좀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이 코스피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어느 주체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었죠?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 또 최근 들어서 7월 11일 기준이네요. 7월 11일 기준으로 기관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소 코스피가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대로 30% 혹은 70%의 상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그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와 수급까지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고점 경신 이후 계속적인 장기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최근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끝나고 8시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8시 방송 그래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더 진행을 하느냐, 구만전자 25만 닉스 재도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담는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